자, 명절을 보겠습니다. 무오, 갑인, 을묘, 기묘. 자, 을목일주가 인월에 태어났으니까 제철에 태어났죠. 근데 보면 여기 전부 인묘는 목이죠. 그 다음에 갑을도 목이고 토가 이제 목극토 재성이 되고 요것도 재성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모자 관계니까 어머니가 을목이 목이라면 목생화하는 건 오화가 자식이 되겠죠. 근데 오화가 나홀로 있죠. 그런데 다행히 인옷을 화국으로 갈 수 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을묘일주, 을묘일원, 을묘일주가 생어 인월 묘시 언제 태어났냐? 인월에 태어났고 묘시에 태어났다. 그래서 만반 계목, 만반이 즉 사주가 전체 뭐다? 대부분 다 목이다. 다만 연지 이 연지에 오화가 있어서 모왕 자고 어머니는 뭐죠? 어머니는 목이잖아. 전부 목이 지금 몇 개예요? 5개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어, 뭐죠? 득령도 했고 득시도 했죠. 그래서 굉장히 어머니는 드세요. 그래서 어머니는 왕하고 목생화하는 이 화는 자식인데 나홀로 있죠. 나홀로 외롭습니다. 자고. 그런데 희귀무수. 그런데 반가운 것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수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수생목으로 어머니는 더 드세지고 수국화로 이 자식은 목숨을 다하겠죠. 끊어버리겠죠. 수가 와서 수국화로. 그런데 인호반회. 자, 술이 없어서 그래요. 술이. 근데 인호반국, 인호술 그 회국이 됐을 때 모지성. 자, 이게 목이 화로 바뀌면서 을목의 이 왕한 목의 기운을 설기시켜 주죠. 그러니까 드센 기운이 빠지니까 부드러워지죠. 그래서 모지성 어머니의 성품이 자애롭고 그 다음에 이향자 자식에게 향합니다. 그렇죠? 목생화로 가니까 자식에게 향하는 거죠. 자역 자식 또한 수능할 수 있다. 뭐죠? 수능할 수 있다. 무엇에? 모지의 어머니의 뜻에 수능할 수 있다. 그렇죠? 목생화로 가기 때문에 이 서로 서로 뜻을 잘 헤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생할 수 있어요. 무토지선 무토라고 하는 그 손자죠. 화생토로 무토는 뭐예요? 손자죠. 손자. 이 을목 입장에서는 손자입니다. 그래서 손자도 생해 준다. 더욱 반가운 것은 운행화토 화와 토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다. 소위 그래서 소년 때 조 등 일찍이 올랐다. 어디? 영호방이 뭐냐면 과거 시험에 그 합격자를 발표하던 방문을 영호방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영호방은 문과와 무과 또는 그 급제한 사람을 발표하는 방문을 이르는 말이다. 그래서 소년의 조등 일찍이 영호방에 올랐다. 신입 몸이 들어갔어요. 어디에? 봉황지에 몸이 들어갔다. 봉황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이제 왕이 논의는 연못으로 조정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보통 해석을 했는데 여기에 그냥 봉지라고 했었어요. 봉지를 중서성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황지가 또는 봉황지가 이 중서성이라고 하는 어떤 중국의 한 성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말이 애매해요. 아니면 이것도 될 것 같긴 해요. 어디에 가서 신입 몸이 들어갔죠. 봉황지에. 근데 왕이 논의는 연못으로 조정을 의미한다 그러면 왕이 조정에 그러니까 그 이 사주의 주인공이 조정에 들어가서 그렇죠? 그 다음에 다 같은 말이에요. 어찌됐든 용호방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용호방 과거에 시험에 합격자 명단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벼슬길을 살았다는 의미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지 실랑에 올랐다. 벼슬이 사지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일교경신. 자, 경금으로 가면 을목을 치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어머니를 치려고 하면 어머니가 성질내겠죠. 일교경신 촉모지성 어머니의 성품을 건드려서 불록 죽었다.
불록은 이제 뱃슬을 잃었다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죽었다로 그냥 통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어머니는 일간이 된다. 그리고 사주에서 비겁이 왕성하므로 식상을 용신으로 삼으면 되는 구조인데 이 경우에는 연지의 오화가 무토를 끼고 있으므로 식신생재 구조로 보면 되겠다. 구태여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가 되는 대목이다. 다만 금의 운이야 당연히 부담이 되는 대목으로 이해가 되는데 달리 방국이라고 할 것도 없지 않는가 싶다. 오히려 순국에 가까운 형상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한번 참고하시고요. 자, 두 번째 명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간목일주가 진호래요. 봄의 끝자락이죠. 그 다음에 임묘진, 목이죠. 자, 수생목으로 가죠. 그 다음에 목이고 목생화. 이제 이게 화가 자식이 되겠죠. 뿌리가 약해 보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갑인일주가 생어개춘 진월에 태어났다. 지류 동방 해묘미니까 해묘미 목국이니까 임묘진도 뭐예요? 임묘진도 진토가 봄의 끝자락 있잖아요. 개춘이고 그 다음에 또 해묘미로 봐도 목국이고 그래서 전부가 지류가 동방에 목국으로 흘렀다. 우생어 해시에 또 흘렀다. 임묘진은 이제 목이고요. 일점 병화 허로. 자, 병화가 한 점의 병화가 어떻게 됐어요? 허탈하게 노출되어 있다. 별로 기운 없이 노출되어 있다. 모중 자고 어머니는 많은데 자식은 외로운 형국이다. 자, 진토는 습토죠. 진내 습토. 지는 곧 습토이다. 습토는 뭐예요? 불의 기운을 빼죠. 해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토생금으로 목을 키울 수 있죠. 양목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뭐요? 축장, 숙수, 물을 저장할 수 있죠. 이 세 가지 기능 계속 앞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진토는 해화, 불의 기운을 병화의 기운을 빨아들이고 그리고 목생화로 화를 키워주니 그러면 이거는 어머니만 유리하지 자식한테 유리하지 않죠. 그렇죠? 오히려 역행이 돼야 되는 건데 어쨌든 이거는 자식은 외로운데 힘이 없는데 자식의 기운을 더 빼가지고 어머니한테 힘이 넘치는 어머니한테 보태준다니까 이건 별로 안 좋은 상황이죠. 겸지 게다가 여기에 더하여서 계수 투간 이 계수가 여기에 천간에 투간이 됐어요. 그다음에 시봉 해왕 또 해수가 이 왕한 해수를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수국화로 자식을 극해버리죠. 자식의 기운을 빼지를 않나. 자식을 이 병화의 기운을 자식의 약한 기운을 수국화로 극을 하질 않나. 참 이 자식 입장에서는 괴롭겠습니다. 그래서 무자에 어머니의 자애로움이 없고 어머니의 그 자애로운 마음이 없고 휼고지심 그리고 궁휼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도 없다. 오히려 유멸자지 자식을 멸하고 하는 자식을 없애려고 하는 자식을 멸하려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을 뿐이다. 초운을묘 자 처음을묘운에서 또는 갑인운에서 이것도 목이 없죠. 목이 오면은 드센 어머니한테 더 힘만 보태주는 거죠. 별로 안 좋아 보여요. 오히려 상 유생부 애자 지정 생부 돕고 생하고 돕고 사랑하는 뭐를 자식을 사랑하는 그러한 정이 있다. 이제 이거 뭐냐면 일주에게 힘이 오기도 하지만 목생화로 이제 그 자식도 생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죠. 이 을묘갑인이라는 것은 목이기 때문에 갑일주를 도와주기도 하지만 목생화로 병화를 생해주고 부주하는 그러한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락자여 그 즐거움이 마음먹은 대로 됐다. 자연은 스스로 그러한 상태를 되었다.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먹은 것처럼 되었다. 그 말이죠. 일교 개축운으로 바뀌니까 개축운으로 바뀌면 수국화로 안 좋죠. 안 좋습니다. 화한테는 개축운으로 바니까 대수지토 술을 먹으면 토를 만나기 때문에 모심
변, 모심필연. 모심필, 변자군요. 변자죠, 이게. 변자입니다. 자, 모심필변. 어머니의 마음이 반드시 변하게 된다. 그래서 자불능한 자식은 편안할 수가 없다. 파폐이상 깨지고 깨질 파 패하고 그런 것이 이상 평상시와 같지 않았다. 심했다 그 말이죠. 지임자 더 죽이는 운요죠. 수운이 천간과 지지가 다 수예요. 신자진 수국도 되고 그래서 병화 입장에서는 자식 입장에서는 정말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극절기자 그 자식을 수국하러 극을 하고 절지에 극절을 하니 그렇죠? 극절을 하니 가파 집이 깨지고 인리 사람들은 떠났다. 다 여기저기 흩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자액 목맬 액자죠. 자액 이망 스스로 목을 메어서 이망 죽었다. 자, 한번 또 볼까요? 사주의 형상은 역시 식신생재 구조라고 해야 될 모양새이다. 다만 식상은 약하고 비겁이 강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 수운이 오더라도 지지로 오는 것은 무난하게 넘어가겠지만 천간으로 오는 임수야 무슨 수로 막아내겠냐는 생각이 든다. 천간의 을목으로 막기에는 수의 세력이 너무 범람하는 형상이다. 그래서 식신경에 인성의 병이라고 이해를 하면 무난하겠다. 뭐 이렇게 현대적으로 해석하신 분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명조를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